위클리 투자 이슈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먼저 짚어보고요. 관련된 내용들까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은 주식캐스터 연희님 함께 모셨습니다. 연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일단 이번 주에 있을 일정부터 저희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부터 오늘 신규 상장 종목 있었습니다. 한중 NCS 자동차 부품 종목이고요. 그 외에도 일본 은행 쪽에서의 금융정책회의 요약본 발표도 있네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시면 미국의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화요일에도 페덱스 실적이 있고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든지 나이키 실적 발표, 월그린까지 예정이 돼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 외에도 살펴보시면요. 이 주택가격지수나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GDP 확정치도 나오고요. PC 지수, 결국 물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물가 지표까지 확실히 미국 쪽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가 올해 상반기 또 마무리되는 주기도 하더라고요. 벌써 6월 막주까지 왔는데 일정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먼저 좀 볼만한 이슈를 보시면 일본의 이 은행의 이 금융정책회의 요약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부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게 총재도 그렇게 발언을 했었고 금리 인상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엔화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월에는 금리 인상이 없었고 금리를 동결을 했었죠. 네. 하지만 그때 이제 국채 매입에 대한 축소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채 매입 규모를 지금 6조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장기물 국채 금리가 그러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럼 네. 미 국채 금리와 격차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엔화 약세를 좀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그 국채의 손실액이 늘어나겠지만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엔화 약세를 좀 방어를 하겠다, 브레이크를 걸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6월에는 금리 인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국채 규모를 축소하겠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긴축에 대한 의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일본은행 총재가 뭐 지표만 보면 지금 금리 인상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지표만 보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일본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물가를 좀 살펴봐야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물가가 올라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5월 CPI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5%가량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또 식료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3.2%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올랐습니다. 2%대인 목표치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금리 인상을 자극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물가는 이렇게 목표치에 도달했고 다른 경제 상황은 어떤지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경제는요, 아시는 것처럼 엔저로 인해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또 엔화 절하에 대한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수출 물량 자체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업들은 체감하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속으로 50위를 상회하면서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업 PMI도 마찬가지로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표됐던 6월 서비스업 PMI는 이제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약간 이제 위축 국면으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용도 굉장히 아직 탄탄한 상황이고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감기 수준이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소비 부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임금 상승이 막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임금 상승세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엔화 약세로 인해서 결국 수입 물가는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올랐지만 실질 임금 자체는 악화됐기 때문에 내수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엔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3월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캐리 트레이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를
금리를 3월에 인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에 이제 베팅하는 투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이 이 엔저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지난번에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결국 엔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좀 직접적으로 긴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최근에 이제 일본은행 총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를 좀 보다가 인상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엔화 약세와도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들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일본은행 쪽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간밤에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반도체 조정들이 약간씩 좀 주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네.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월가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이제 26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의견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AI 기술이요. 지금은 컴퓨팅 중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스마트폰에도 계속해서 도입이 되고 있고 PC, 스마트폰, 가전제품으로까지 이제 소비자용 전자기기로 이 AI가 확산이 되게 된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은 바로 마이크론이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확장이 디램이라던가 낸드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의견이고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의 평균 판매가라던가 수익이라던가 마진, 주당 순이익이 주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수혜를 누리는 반도체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보다 저렴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낙관적인 의견들이 있는 만큼 이번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졌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예상하는 실적 컨센서스는 주당 순이익이 직전 분기에 42센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47센트로 이제 상향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매출의 경우에도 전분기에 58억 2천만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66억 4천만 달러로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이제 증권사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뭐 160달러, 18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이 국내 뭐 AI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 섹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론이 어찌됐건 우리나라 기업과는 또 경쟁 기업이기도 그쵸, 하잖아요. 네. 물론 HBM의 후발 주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마이크론이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걸 확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공장을 넓혀가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이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압박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금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한 9% 수준이잖아요. 이걸 26%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HBM과 관련해서 마이크론도 계속해서 뭔가의 성과를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실적 발표에서 HBM3E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2025년에는 HBM 생산량이 대부분 이미 판매 계약이 끝났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6세대 HBM이죠. HBM4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6세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강 경쟁 구도가 조금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이 결국에는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까지 좀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수요일 발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또 바이든 이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첫 TV 토론이 이번 27일에 있다고 하는데 연설문을 못 가져간다고 하네요. 맞아요. 이게 그냥 진짜 완전 리턴 매치여가지고 네. 많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초부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벌써 어느새 6월이니까요. 대선까지도 한 5개월 정도가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또 주목해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론뿐 아니라 나이키나 월그린 실적도 이제 그 다다음 날에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소비주들의 경우에는 실적 전망이 좀 어떻게 나올까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참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3월에 나이키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어요. 하지만 주가는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향후 실적에 대한 부진의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아디다스랑 나이키가 있으면 그럼에도 나이키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이키보다도 오히려 아디다스가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본 기업이긴 합니다만 혹시 아식스라는 브랜드 알고 계실까요? 네네. 이 아식스라는 브랜드가 사실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때 약간을 외면했던 브랜드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아식스가 글로벌 전반적으로 러닝하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러닝화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식스가 시총이 5개월 사이에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네. 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설립 이래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키는 지금 기존 브랜드에게서도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생 브랜드에게서도 경쟁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나이키가 침체에 빠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부분이 약간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나이키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정체성이 있었잖아요. 뭐 네네. 광고라든지 뭐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떠올랐을 때 근데 지금은 점점 그 나이키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뭐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라인업들을 단순화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이제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잘 팔리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리해고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올해 2월에는 1,600명의 감원을 발표를 했고요. 또 4월에 미국 본사에서도 직원 700명을 해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 본사에서도 감원이 이어졌고요. 나이키 코리아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해요. 최근에 일부 직원들에 대한 권고사직을 통보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실적의 예상 컨센서스는 매출은 한 6%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판관비가 절감이 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는 나이키가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방어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이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이키의 이런 매출 감소세를 예상하면 지금 나이키의 밸류가 동종 업계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제품을 잘 파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뒤처지고 있는 나이키의 모습, 이번 실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또 중요한 일정이 있네요. 확실히 지금 올해 금리 인하 1회 정도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PC 물가 지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좀 전망이나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지지난주에 5월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죠. PPI랑 CPI 네. 모두 다 그래도 이제 상승세가 꺾여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5월의 PC 가격 지수 역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경제를 그동안 계속 끌어올렸던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저축했던 돈들이 이제는 마이너스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에 소매 판매도 0.1% 수준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러면서 경제 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지표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식음료 쪽에 이제 판매가 이렇게 부진해지면서 미국인들이 정말 이제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식을 줄이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감소하면 인플레이션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 5월 PC 가격 지수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재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역시 지난주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물가가 목표만큼 진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요거 지표 하나만 보고 결정을 하지는 않겠다. 노동시장을 같이 보겠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임금 상승률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임금 상승률이 뭐 쿨링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시장의 쿨링의 지표들도 우리가 같이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물가 지표와 더불어서 고용시장의 그런 흐름들까지 함께 보시면서 과연 금리가 올해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년까지 중요하겠죠. 몇 회 정도를 인하를 예상하고 있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날씨가 진짜 더워요. 네. 어제, 그제 이제 비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더워가지고 모두 이제 에어컨을 가동을 하실 것 같은데, 폭염주의보도 지난해보다 또 일주일이나 빠르게 맞아요.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장마에도 굉장히 폭염이 좀 예상된다, 이런 소식에 지금 보니까 오늘 또 마침 여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상 기온들이 작물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시장에는 어떻게 또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상 기온, 이상 기후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지만요. 이제 폭염이라던가 기후 변화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인도에서 엄청난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날씨가 더웠으면 100명 이상이 이제 사망했을까라고 봤더니 온도가 무려 50도 가까이 올랐다고 해요. 최근에 우리 폭염주의보 때 36도만 돼도 밖에 나가면 진짜 너무 더워요. 숨이 턱턱 막힐 맞아요. 정도로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50도 가까이 올랐으면 얼마나 더울지 진짜 상상조차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수도꼭지를 틀잖아요. 그러면 펄펄 끓는 물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인도의 폭염이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많이 이제 공급망 재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인도에는 포스코도 진출해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굉장히 다양한 대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폭염이 지속되고 전력난이 지속이 된다면 공장의 가동 중단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 그냥 공장이 중단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폭염이 또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인도뿐만이 아니라 대만 역시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대만은 에너지와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TSMC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요의 한 97% 이상이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해서 전력 부족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똑같이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만의 전력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 위기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이제 데이터 센터 급증하면서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네. 여기에 이제 여름까지 겹치면서 폭염까지 더해지면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냉각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게 또다시 비용 인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제조업이라던가 창고업이라던가 이 물건들을 좀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려면 또 역시나 전기를 더 많이 돌려야 되고 물건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뭐 강을 예로 들다면 강의 수심이 계속해서 낮아지게 된다면 물류비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우회해야 되니까요. 이런 전반적인 이유들로 또 경제 전반에,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도 같이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시면요. 전력 수요와 관련돼서도 기후가 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전반 그리고 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이상 기후에 대해서도 같이 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들 상반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하반기에 만나요. 네, 이렇게 오늘장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